여러분 이제 공법 최신 판례 이거는 5일 동안 저희가 진행하는데 헌법하고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례를 최신 판례 기반으로 출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례에서 최신 판례 기반으로 출제될 만한 거는 제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수험적 가치는 헌법은 완벽하게 객관식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법에 대한 최신 판례를 수험적으로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는 기본적으로 위헌 결정이 났던 그 헌재 결정례 있죠. 자, 그 부분에서 제가 체크하라고 하는 부분만 객관식의 관점에서만 체크하면 돼요. 기타 다른 사례형으로 출제가 될 부분은 제가 사례형 대비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근데 헌법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교재에 있는 최신 결정에서 사례로 출제될 만한 내용은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출제될 내용만, 여러분들이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부분만 좀 암기를 하시면 충분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은 사례로 나올 만한 케이스들이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별도로 언급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헌법은 요 얇은 교재 있죠? 두꺼운 책은 볼 필요가 없고 요 얇은 교재 있잖아요. 요걸로만 객관식 대비형으로 해서 위헌 결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헌법은 이제 헌재 결정을 객관식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내가 위헌 결정이 있고 합헌 결정이 있어. 그럼 둘 다 암기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위헌 결정만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결정례 나와서 그건 뭐야? 그건 합헌이야. 알겠죠? 그래서 위헌만 싸그리 외워버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합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수험가의 정설이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교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새끼들이 뭐 위헌만 암기하고 합헌 암기 안 하네. 그래서 합헌 지문을 정답 지문으로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지.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결정이 아니다. 그럼 합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정답 지문으로 깔리던 아니던 간에 여러분의 판단의 레퍼런스는 뭐냐면, 이게 위헌으로 내가 암기했으면 그건 위헌인 거고, 암기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러면 합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까지 뭐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만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문이라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헌법의 생활규범성에서 애가 태어나기 전이야. 근데 여러분이 아빠야 또는 엄마야. 그런데 뭐 빨간 옷을 사야 되는, 이것도 사실 성인지력에는 맞지 않는데, 여자도 파란 옷을 입으니까. 근데 뭐 속된 말로 우리가 통칭했던 게, 뭐 여자는 빨간색, 남자는 파란색, 뭐 빨간 옷 사야 돼요, 파란 옷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왜냐면 내가 애가 태어난 다음에 바로 그거를, 산모가 뭐 애 출산한 다음에 옷 사러 가는 게 이제 어려운 거고, 내 애가 태어나기 이전에 태아의 성별에 맞춰서 옷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산후 절차도 대비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인생의 첫 번째 다시는 올 수 없는 경험인데 그거를 마구 그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들도 어때요? 자기 손주 손녀 보고 싶잖아.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상식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인데, 여기서 침해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 헌법에 내 애가 남잔지 여잔지 알아야 되는 권리라는 게 있어? 없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인격권 거기다 언더라인 하고, 위헌, 결정 거기다 동그라미. 알겠죠? 결론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자, 누구든지에다가 언더라인 해보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에다가 언더라인 하면, 제가 여러분 그때 기본 강의 때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 다음에 방식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식, 일률적, 획일적, 규율, 그러면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 무조건 의심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헌재라는 데는 결국은 뭐예요? 이 법을 제정하는 애들이 또라이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건 헌재도 알아. 근데 그게 이제 규율 형식이라는 게 너무 과도하게 규제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헌법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에다가 언더라인. 여러분 시험에서 누구든지 하면 대부분 다 위헌이야. 알겠죠?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뭐 이렇게 알려주는 애들 중에 위험한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위험하지, 얘가 뭘 해도 위험하지 않은 애들도 있잖아.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위험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목적은 좋아. 근데 거기 언더라인 한 부분에서 세 번째, 제공 요구 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 행위에 수반되지 않거나, 즉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에서 그게 진짜 사회적 비난성이 굉장히 높은 행위도 있고, 진짜 별거 아닌 것도 있는 거야. 뭐 여러분들도 이제 사내 변호사 하면 미래에셋 같은데 이제 변호사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죠. 그럼 술자리에서 걔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에서 뭐 어떠한 그 변호사는 거기 계약직이죠 다.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 시세와 관련된 부분을 해요, 변호사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 내부적인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직함으로 가죠. 그럼 걔 갖고 만나고 회식하면서 아는 게 없죠. 우선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워 들은 것만 있지. 야, 너 그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평소에 그냥 경제신문에서 읽은 수준에서 걔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걸로 해갖고 처벌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 아,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 법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걔가 그런 얘기한 것도 처벌하게끔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들었던 애가 그래갖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친구가 처벌되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상식이 맞아요?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지. 헌법적으로 통제를 해줘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인 거지. 알려주면 무조건? 아니야. 알려주는 것 중에서도 뭐예요? 진짜 처벌을 해서 금지해야 될 만한 게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거야. 카톡으로 뭐 야야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처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위헌이 낮죠. 예, 행정소송법 4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이제 가집행 선고를 하지 못했던 거는 취지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돈을 줘야 돼. 그래서 내가 국가한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급청구 소송 제기할 때는 행정주체한테 제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 39조에 따라서 이제 국가한테 당사자 소송 지급청구 소송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민사에서 어때요? 내가 본안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면 실효성이 없지. 그러니까 이제 가집행을 걸어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민사에서. 근데 국가한테 가집행 걸면 느낌이 어때요? 국가가 떼먹을까봐 가집행 거나? 아니 그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전에야 국가가 어때요? 상당히 우월적 지위에만 있었지. 국가가 돈 떼먹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럴 경우까지 가정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특히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또 가집행할 수 있어. 근데 같은 법인인데 국가만 안 돼. 그것도 웃기잖아. 그렇죠? 자, 평등원칙 위반이에요. 근데 이 평등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이 관련 기본권에 뭐 상당한 침해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뭐 평등 요구한 경우도 아니잖아. 그 상대적 평등이에요. 그렇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합리적 이유다 언더라인. 비례 원칙이 아니지. 그 무슨 원칙? 자의 원칙. 자, 6페이지.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은 여러분 후원회를 할 수 있어. 국회의원 후원회장이 있잖아. 그래서 다 한두 명씩 꽂아놓고 있단 말이지. 근데 지방의회 의원은 안 하게끔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아니, 지방의회 의원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잖아. 그럼 뭐 그거를 결국 후원회를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뭐야? 야, 씨. 지방의회 의원이 무슨 후원이, 이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민주주의의 본질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없잖아. 그건 아니니까. 평등권 침해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동그라미하고 불합치. 왜냐면은 이게 장애인과 관련된 상향적 평등 실현 조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 평등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는 거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이. 그걸 헌재가 함부로, 야, 씨, 장애인에 대해서도 뭐 장애인 우대 차량 뭐 이런 거 빨리빨리 만들어. 지하철에도 장애인 차량 섹션 딱 만들어. 많이 운행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걸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헌법 불합치. 이건 헌법 불합치를 물어볼 가능성이 훨씬 많지. 위헌이 아니에요. 위헌하면 틀린 지문이야. 그러니까 당연 계속 적용이지. 그렇죠? 6번 한번 보세요. 자,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불인정. 읽어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라는 부분.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는 헌법 불합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은 이 퇴직공제금이라는 건 국가가 주는 거야? 아니면은 거기에서 주는 거야? 사업자가 주는 거야. 그렇죠?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공단에서 주는 거죠. 이미 있는 돈이야. 이걸 헌법 불합치를 할 이유가 없어. 바로 시행해도 돼. 그 다음에 이걸 안 준다는 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이게 양아치지. 이걸 왜 안 줘? 줘야지 당연히. 그럼 국내에 있다라는 우연적 사정과 외국에 있다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서 이걸 주고 안 주고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합리적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국가 예산이 수반돼? 아니야. 예산이 수반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걸 헌법 불합치로 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맞아 틀려? 틀려. 위헌이야 위헌. 그래서 객관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뭐 이틀간 끝낼 거예요. 헌재는. 알겠죠? 그리고 위헌만 볼 거예요. 위헌만. 합헌은 여러분 읽지 마세요. 알겠죠? 뭐 읽으면 더 좋지. 근데 뭐 시간도 없잖아. 그러니까 위헌만 보면 된다. 7번. 자,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 기준과 세대 구성, 보험료 체납 정보 요청, 보험급여. 외국인 동그라미 쳐봐요. 건강보험 동그라미 쳐봐. 여러분 이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이죠. 사실. 그렇죠.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만 날릴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부분에 한해서만 사법통제가 가능한 거지. 1번 보세요. 자, 내국인, 그 다음 F5하고 F6의 체류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촉 고려해서 정하는 보험료 하한 조항이 이게 평등권을 침해하느냐. 아니 이게 보험료의 최저 그러니까 한도 있잖아요. 걸어드려야 되는 거에 대한 최저 리밋을 어느 정도까지 걸어야 될지는 국가가 처해 있는 의료 환경과 관련된 그 공제 금액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아진 금액에 대해서 운영하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있지. 이걸 헌재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야 이게 헌법에 맞아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내국인 등과 달리 보험료 납부단인 세대의 인정 범위를 가입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도 합리적인 이유는 있잖아. 그쵸? 그리고 이게 뭘 크게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것도 합헌이에요. 자, 3번을 한번 보세요. 근데 자, 내국인과 달리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법. 이거는 웃기지. 왜 웃기냐면은 내국인은 체납하면은 그래도 한 3, 4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갖고 지돈으로 해야 돼. 근데 외국인은 좀 한번 미납했더니 바로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그 신뢰도가 어떻게 돼요? 상호주의에도 위반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중국에 가더라도 중국에서 의료보험을 납입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제 뭐 의료보험을 납입하기가 어렵고 중국은 중국에 가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좀 잘못 한번 미납했다 그래갖고 실수로 잘못 미납했어. 그때 다음에 가려고 그랬더니 의료보험의 혜택이 안 된다고 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겠어? 뭐 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약간 상호주의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국제평화주의와 관련된 상호주의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의료보험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그 생명신체와 관련돼서 매우 직결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으로 누려야 될 천부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납을 했어. 근데 외국인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애가 갑자기 태어나는데 저번 달에 깜빡해갖고 못 냈어. 그랬더니 이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아. 지금까지 돈은 내왔는데. 그래서 막 1,000만 원이야. 애 날라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겠어? 돈에 부담이 좀 되니까 혼자 낳다가 만약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헌재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입법의 영역에 있어서의 재량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잖아. 그렇죠? 4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보험료 체납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직접성이 부정된다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냥 암기로 때려 외워야 되는 건데 뭐 이거를 어떻게 내? 그렇죠? 그럼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보험급여 제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동그라미. 이건 왜 그럴까? 당연히 위헌성은 있지만 보험급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권자한테 광범위한 재량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법 형성권 존중 차원에서 헌법 불합치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봐야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위헌이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주문은 뭘로 나가야 될까? 다 헌법 불합치로 나가야 돼. 자, 8번.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에서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만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 인정자를 제외했어.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 난민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난민을 할지 말지는 입법 형성권자, 즉 정책 결정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 뭐가 있어? 난민 인정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재량의 일탈남용이 아닌 이상 본안에서 이기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처분성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도 언제야? 불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 이후에 국제정세가 변경됐다 그래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법을 판단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난민은 인정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난민 인정 어려워. 근데 난민 인정을 어렵게 받았단 말이야. 그럼 난민이 몇 명이나 됐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난민 본 적 있어요? 주위에서? 쟤 난민이네 이렇게 한 적 있어? 없어. 난민은 되게 수가 적어요. 근데 그 적은 숫자는 국가 예산에 있어서 큰 영향도 없어. 근데 난민이 그걸 안 받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굉장히 초라한 국가가 돼버려요. 그렇지 않겠어? 난민이 별로 없어.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처럼 난민 천지야. 그런 나라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법기관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주위에서 난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난민이 없어? 난민이라는 건 보통 뭘 타고 와? 보트를 타고 와. 그러면 아프리카 북부에서 이탈리아나 뭐 이렇게 가는 거는 그나마 좀 가는 가까우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트 타고 올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어. 걔네들이 난민은 왜 와 우리나라에? 그럼 난민으로 올 사람들 누가 있어요? 기껏해야 동남아로 건너왔던 애들이 오는 거야. 그것도 목숨 걸고. 그럼 난민이 비행기 타고 오는 거 봤어요? 거의 없어. 아무튼 우리나라 몇 명 안 돼. 그 정도는 주는 게 국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의금지죠. 그렇죠? 자, 9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개선 입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대한 이거 헌법 불합치인데 이건 출제 중요해요. 별표 3개. 올해 나온 판례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여러분 이걸 봐야 돼. 연금 동그라미 불합치야. 그러겠지. 이거 위헌을 때리기는 뭐 헌재 판사가 무슨 뭐 깡패도 아니고 이거는 연금이기 때문에 불합치야. 연금 불합치 동그라미 연계. 그 다음에 여러분 진정소급입법하고 부진정소급입법 알죠? 그치? 그러니까 뭐야? 줬던 걸 소급적으로 뺏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법률 상태가 종결된 다음에 그걸 변경시키는 건 원칙적으로 안 돼. 근데 아직 진행 중인 거는 상관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쿨 입학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5번 시험 불합격하면은 안 되잖아. 근데 입학하고 나서 3번으로 바뀌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정소급표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면 그거는 괜찮지. 그쵸? 아직 법률 상태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불합치만 동그라미 쳐서 외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번.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 배부, 지지 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자, 이거는 기소유예 처분 후에 검사가 이제 기소유예를 했어. 근데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어. 그럼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여러분 기소유예라는 건 불이익해 불이익하지 않아. 불이익해. 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벌 전력조에 들어가지. 기소유예는 여러분 검찰 실무에서 배우잖아. 그쵸? 아닌가? 안 배우나? 여러분 혐의 없으면 어떻게
이게 떨구는 거야. 혐의 없으면. 기소유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조건부로 기소만 유예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기소유예 받으면 어떻게 돼? 징계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기소 처분 중에 유일하게 헌소의 대상이 되는 게 뭐야? 다 기소유예야. 그렇죠? 그럼 기소유예는 불이익하잖아. 그럼 유리하게 변경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그 적용해야지. 알겠죠? 기소유예 동그라미. 기소유예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소유예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보통 조건부 기소유예 하지. 그래서 보통 어떤 거 해요? 사회봉사명령 몇 시간 조건부 기소유예 이런 거 한단 말이야. 혐의 없음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그걸 잘 봐야 된다. 자, 11번. 자, 1번 한번 볼까요? 강제 퇴거 명령 동그라미. 자, 보호기간에 상한을 마련하지 않아. 이거는 뭐야? 이건 무기징역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자가 이제 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되잖아, 지네 나라로. 근데 뭐 얘가 아무튼 문제가 있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구속할 수 있는 거지. 행정 처분으로서의 인신 구속 조치가 있는 거잖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데. 근데 이게 상한을 마련하지 않았어. 이건 뭐야? 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강제 퇴거라는 거는 그 본질적으로 뭘 내재하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 조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거 거기 별표 3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헌법에서 되게 강조했던 거 12조에서 강조했던 건 뭐야? 12조에서 이 due process of law를 중심으로 한 크리미널 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적법 절차라는 게 이제 헌법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 현재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이게 형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행정에도 범용된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 절차에서도 뭘 준용해야 된다?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용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별표 3개. 근데 이건 이전에도 있던 얘기니까. 자, 1번. 12번 별표 3개. 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 동그라미. 요청은 여러분 강제 집행이야? 이게 강제 처분이야? 아니면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거야?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거야. 요청이라는 건 일종의 지도죠, 지도. 부탁이야, 부탁. 부탁이 여러분 공권력이야? 아니지. 공권력은 명령을 본질로 하죠. 자, 2번.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이게 이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느냐. 직접성은 충족하지. 그렇죠? 근데 이건 내기가 어려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조문 자체에서 그냥 무조건 때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이용자의 성명과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거, 그거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 보면 되고, 자, 넘어가서 자, 13번. 13번 별표 3개. 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 음주 측정 거부 전력, 다시 음주운전을 했어. 그러면 무조건 가중처벌해. 여러분, 음주운전이라는 것도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서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 케바케야. 정말 쓰레기 같은 음주운전도 있어. 모 가수처럼. 그렇죠? 그래서 뭐, 뭐야. 자기가 딱 걸리고 나서 술을 더 먹어버리는 거지. 차에다 항상 위스키를 갖고 다니면서. 그런 건 행위태양이 되게 안 좋죠. 그러면서 음주 측정 거부했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공익적 필요성이 되게 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지? 기네스 같은 것도 어떤 게 요새 나와요. 무알콜 맥주라는 거 여러분 알죠?
근데 그거 먹어도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체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무알코올 맥주라 그래갖고 그냥 자기가 마음 놓고 그냥 먹은 거야. 한 네다섯 잔. 전혀 취기도 없어. 근데 딱 걸린 경우도 있단 말이지. 아이, 그런 사람하고 전자하고 똑같이 가중되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아무리 음주운전이라는 사회적 해악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의 위반이야? 행위태양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 고려 없이 일률적 획일적으로 하는 거, 이게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이지. 13, 14, 그 다음에 15,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묶어가지고 일률 획일, 그렇죠? 다 위헌, 침해 최소성 원칙. 똑같은 거. 16번도 똑같아요. 성폭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여러분, 이게 이제 성폭법.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형법에서 강제추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침입. 이게 이제 같이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있잖아. 그렇게 됐을 때 그 형량이랑 성폭의 형량이랑 지금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돼 있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이야. 그럼 이건 장량강경해도 뭐가 안 돼? 이건 집행유예가 안 돼. 3년 6개월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무조건 실형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기야 이건 이제 행위태양에 비추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뭐 한 3년 동안 관찰했어. 관찰해가지고 걔가 언제 들어가는지를 막 일기에다가 썼어. 그 계획범이야. 그래갖고 이 시간이면 딱 된다라고 생각해갖고 그때 미리 침대 밑에 들어가 있다가 강제추행한 사람도 있어. 그치? 근데 이제 뭐 그게 아니라 좀 도와주러 간 거야. 뭐 도와주러 갔다가 갑자기 또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가 이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변호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뭐 그런 관점에서도 이게 케바케인데 그런 거에 비추어서는 형량이 너무 세죠. 그렇죠? 체계 정당성에 위반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헌재에서 용기가 필요하지. 왜냐면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판례가. 왜냐면은 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어떠한 엄단의 그 국민적인 법감정 막 그게 치솟아 오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용기 있게 헌법적인 결단을 내린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직접성의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운 거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범죄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처벌 조항이 있어. 그쵸? 근데 처벌 조항 자체가 체계 정당성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있으면 직접성 요건 충족된다 그랬지? 그래서 직접성 거기다 쓰세요. 직접성 별표. 자, 17번 한번 볼게요. 자, 예비군 대원 본인의 부재 시에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받은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에서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를 전달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한다라는 건데. 자, 이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전달하는 거는 원래 누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건 행정청의 역할이야. 그렇죠. 이건 처분서니까. 근데 지들이 해야 할 일을 얘한테 맡겨놓고, 그렇죠? 이게 사실상 뭐랑 똑같아요? 교부송달이잖아. 그치? 교부송달에서 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이건 뭐 낫지지, 낫지. 그리고 이게 실형까지 때리긴 쉽지 않죠. 그걸 본 거예요. 18번. 자,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는데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거. 이거 별표 3개.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형사변호사 하다 보면은 이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서 검사가 굉장히 귀찮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선 검찰청 뭐 중앙 같은 데야 그 열람등사 신청 그 복사실이 별도로 있고 그거 이제 카드 넣어가지고 거기 직원이 이제 거기서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형사기록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사기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기록 편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넘버링도. 그럼 이걸 복사해야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띠지로 묶은 거를 다시 한번 풀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스캔을 해, 또 직원이. 그래갖고 그 스캔본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그거 복사하는 거야. 그래서 장당 100원을 받아요, 거의. 왜? 아, 이게 힘드니까 그래. 물론 이제 내부적인 사정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열람등상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인이? 안 되면은 변호인의 조력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 그렇잖아요. 뭘 알아야 공격을 하지. 정보가 없는데 내가 공격을 할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이 열람등사라는 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그 절차적 방어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근데 잘 안 해줘. 이게 힘들어. 그 다음에 일선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도로 열람복사실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진짜 막 그 노가다로 하는 거예요. 논산지청 같은데 제가 열람등사 신청을 뭐 우리 법인에서 가끔 하면 잘 안 해주죠. 왜냐면 힘드니까.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변호인은 판사한테 이르게 되죠. 그럼 판사가 이제 결정 때린단 말이에요. 강제력이 있나? 아, 강제력은 없어요. 판사는 당사자한테 강제력은 없지. 그렇지만 그걸 거부했다. 그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침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결정이 변호사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원용 많이 해요. 이거 원용해가지고 잘 안 하면 이제 국가배상 청구하겠다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 자, 19번.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거. 자, 이게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처벌에다 동그라미. 근데 이제 이게 처벌 조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재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뭘까요? 거기에 그 식단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서 품질 관리 이런 거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자가 그 의무를 해태해가지고 만약에 집단 식중독이 걸렸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예방하고자 이 법이 제정됐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야? 이거 겁나서 하겠나 이거지. 그렇죠? 그러려면은 진짜 누군가가 어떤 행위 태양으로 됐을 때 내가 형사처벌을 받겠다라는 게 정말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형법정주의 언더라인 동그라미 별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별표 3개. 자, 한번 볼까요? 대법원은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는 동법에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이 양벌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형법정주의 동그라미 별표.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 규정에 처벌할 수 없다. 별표 셋. 알겠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이라는 건 뭐예요? 양벌 규정이라는 건 그 자연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 법인에게도 뭘 묻는 거야? 벌을 별도로 묻는 거지. 별도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법상,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법리에 따라서 법인 자체에 뭐가 있어야 돼? 고유한 고의과실이 있어야지만 양벌 규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법에서는 현재는 기본적으로 이 양벌 규정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의 법리를 굉장히 강조했었지.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대표이사는 그냥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벌금을 때려맞기 위해서는 종업원에 대한 법인 자체의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의무 해태와 관련된 법인 스스로의 자기 책임이 있어야지만 그때 양벌 규정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걸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때의 법인이란 당연히 뭐겠어요?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을 얘기한 거야. 근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도 만약에 양벌 규정을 때릴 수 있다. 양벌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죄형법정주의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격 없는 사단도 또한 그러하다라는 조문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별표해 주면 되겠어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내용 한번 보면 육군훈련소장이 참고인들에 대해서 육군훈련소 내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 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이것도 별표 3개죠. 여러분들 이게 교도소도 똑같아요. 교도소장이나 육군훈련소장이나 감금되어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 행사에 무조건 그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행정적 부담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어? 종교시설에 가면은 그 지휘통솔 부담이 없죠. 종교시설에 있으니까. 근데 걔가 없어. 그렇다가 걔가 만약에 뭐죠? 나가는 걸 뭐라 그러지? 응? 타령. 만약에 타령을 해. 종교시설에 있다가는 타령이 어렵지. 근데 걔는 종교시설에 안 가갖고 걔가 개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타령했다. 그러면 이거 육군훈련소장의 책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종교시설에 참석하지 않는 애들에 대한 지휘통솔 책임, 이 부담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가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나 내가 그런 양심을 가질 자유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그런 양심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와 종교를 가지지 아니할 자유도 그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하나의 행위 태양이란 말이죠. 나는 종교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시간에 책이라도 읽게끔 해줘야지. 무조건 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 즉 종교를 믿지 아니할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서도 똑같죠? 그쵸? 교도소도 똑같단 말이지. 요것도 출제가 한번 됐었어요, 여러분. 객관식으로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를 하고. 그 다음 22번. 22번도 별표 하나. 자, 문제를 보면은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러분,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 이게 이제 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임원하고 직원하고 달라요. 그렇죠? 직원은 큰 의미가 없어, 이게. 근데 이제 임원에 대해서는 우리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거기다가 어디다 동그라미 치면 직원 동그라미, 직원 동그라미, 직원 동그라미. 다 직원은 뭐예요? 직원에 대해서 뭐 경선과 관련해서 금지한다 한들 이거는 과도하다라는 거예요. 직원은 그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vs 임원이라고 써보세요. 임원. 그래서 직원은 무조건 위헌이에요. 그렇게 암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쉬었다가 2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